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핵을 향한 경의 여정은 코미디 그 자치지요. 사실상의 핵공유다. 핵공유가 아니다. 핵공유 느낌이다. 용어는 중요치 않다 하더니 결론은 자체 핵무장 금지의 핵공유도 아니다. 이거지요. 더 빵 터지는 건 핵무장뿐만 아니라 핵에너지, 즉 원전 수출도 박살이 났다 이겁니다. 에너지 전환 포럼은 다음과 같이 긴급 논평을 냈지요.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이례적으로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IAEA 추가 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는 문장이 포함되었다. IAEA 추가 의정서는 가입국의 핵활동에 대한 핵사찰을 의무화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일환이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수출을 모색해온 한국에게 무모한 원전 수출 시도를 중단하라는 경고성 메시지였다. 지금까지 우라늄 농축 권한을 공공연히 주창해온 사우디는 이 추가 의정서 가입을 거부해왔고 미국은 핵 확산 위험 때문에 사우디와의 원자력 협정 체결을 불허해왔다. 이번 성명으로 인해 한국이 지난 15년간 추진해온 사우디 원전 수출은 사실상 금지된 셈이다. 지적재산권 존중 문구는 더 심각하다. 이미 한미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미 공동성명의 문구로 원전을 특정해 지적재산권 존중을 새로이 담은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수력 원자력의 폴란드 원전 수출 추진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법원의 한수원의 APR 1400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의 시스템 80 설계를 기반한 기술로 이 3국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더욱이 공동성명이 발표되던 27일 웨스팅하우스 패트릭 프레그만 사장이 바르샤바를 방문해 폴란드 언론사 기자단의 대화에서 우리에게 한국의 원전 사업은 가상의 사업일 뿐 실현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미국 법과 국제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폴란드의 한국 원전이 절대로 건설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는 발언을 했다. 또한 한수원과의 협상 가능성을 묻는 기자에게 협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 소송은 협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라고 답했다. 이 같은 프레그먼 사장의 발언은 현지 에너제티카 24 등 복수의 언론을 통해 당일 보도되었다. 같은 날 공동성명 본문에 새롭게 담긴 원전 지적재산권 문구와 웨스팅하우스의 강경 발언은 그 기조가 일치하고 있으며 미 정부와 웨스팅하우스 간 사전교감의 흔적이 역력하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대폭 축소된 세계 원전 시장에서 원자력계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는 이처럼 사냥길에 접어든 세계 원전 시장에서 무리한 원전 수출 업적 추구로 무의미한 행정력 낭비와 공기업의 자원 낭비를 자제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혁 의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 정부 들어 정부 한수원은 사우디, 폴란드, 체코의 원전 수출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태양광, 신재생 쪽은 중국 냄새 난다며 등한시하고 문재인 때 찬밥이던 원전 쪽을 팍팍 밀어주겠다는 게 정권의 기조였으니까요. 하여 원전 수출이 윤 정부의 업적이라며 언플도 화려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일이 하나 터졌었어요. 한수원과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한국이 폴란드, 체코의 원전을 못 팔게 해달라고 미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때문에 윤통님의 수출 전략이 꼬이는가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한미회담에서 이거 꼭 풀어야 하는 숙제 중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사우디 원전 수출도 이게 이명박 때부터 장장 15년간 추진해온 건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일찍부터 이란에 대항해 우라늄 농축 기술을 도입하려 IAEA 가입을 거부해온 상태였다는 거지요. 근데 이번 한미 워싱턴 공동성명을 들어보니 두 개의 독소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아마도 윤통께선 이 조항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원전 수출 대상국의 IAEA 추가 의정서 준수와 지적재산권 존중이라는 문구가 떡하니 들어가 박혀있던 거지요. 앞에 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우디의 원전 수출 안 된다는 뜻이고 뒤에 거는 폴란드, 체코에 원전 팔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우리 미국 기업 몫이다. 한국은 손떼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후쿠시마 이후 전 세계적인 탈원전 기조 속에 후쿠시마 그거 폭발 아니었다고 공언하던 윤통.
반문재인 진영 논리로 자기가 당선되었다고 생각해서 시대착오적인 원전 수출 기조를 잡은 것 같은데 자기 손으로 미국 가서 이 모든 걸 스스로 다 말아드시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하나 부르고 기타 하나 받아서 귀국하시는 윤통님 발밑에 떨어진 불은 역시 에너지 문제인데요. 한전과 가스공사의 천문학적인 적자 속에 공공요금 가격 인상 등 현안을 내팽개친 채 이번 공동성명에 싼 원유가스를 수입할 수 있었던 러시아 경제 제재까지 공식적으로 동참 선언하셨습니다. 어떻게 되느냐고요? 큰일 난 거지요. 반도체도 자동차도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에 미국 가서 그걸 해결은커녕 입도 뻥끗 못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 자기가 추진하던 원전 사업을 그거대로 셀프로 시원하게 말아드시고 오네요. 그래도 한국 언론은 이런 거 뉴스로 내보내지도 않고 대통령 노래 잘 불렀다고 귀국길에 레드카펫 깔아드리느라 여념 없으세요. 반도체, 자동차, 원전 다 포기하고 기타 하나 받아오신 성과 대한민국 교과서에 실릴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은 거지되는 일만 남은 것 같네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원전도 수출했다는 느낌만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대선 기간부터 취임 1년까지 헥헥거리던 경정권의 핵은 무기도 에너지도 폭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은 핵이 있는 것인데 바로 탄핵이 아니겠습니까? 장성 출신의 한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북한의 핵은 이미 한국을 넘어 미국 본토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각종 ICBM과 SLBM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은 한국을 이미 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위정자들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운운하는 것은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라고 이해해야 한다. 윤석열을 포함한 한국의 정치인들이 말하는 북한 핵위협 문제는 한국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도 없다. 수차례에 걸쳐서 언급했지만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과 서로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익을 공유하는 것밖에 없다. 한국의 안보 위협이 곧바로 북한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방법이다. 필자는 이를 남북경제안보동맹과 인문지리적 억제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바 있다. 남한에서 북한의 핵위협 운운하는 정치인들 대부분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면 이번 윤석열과 바이든의 정상회담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충성맹세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중국의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와 시스테비는 26일 보도와 방송에서 한국이 미국에 충성맹세를 했다고 밝힌 것이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을 것이 뻔한데도 한국도 윈이라고 말하는 바이든의 발언은 한국과 한국의 대중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바이든은 반도체법으로 미국의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SK뿐만 아니라 삼성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법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반도체법으로 한국에서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의 반도체 일자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반도체법이란 한국의 생산 기술을 훔치고 한국 인민의 일자리를 빼앗기 위한 것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에게 유리한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정상회담 선언문의 이면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동안 윤석열의 발언을 보면 대만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도 참전하겠다고 합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우크라이나에 조만간 살상 무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유무형의 제재를 가할 것이다. 남한은 앞으로 북한의 안보 위협이 아니라 윤석열이 초래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안보 위협은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초래한 안보 위협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을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한국의 추락은 역사상 예를 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남한이 여기에서 멈추면 한반도의 주도권은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남한이 스스로 무너져서 망하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큰일이지요. 미국의 133조짜리 관광을 마친 교웅에게 들이닥칠 엄청난 청구서들이 한둘이 아니지요. 이미 미국 떠나기 전에 뿌려놓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발언에 대한 대가가 1순위로 돌아왔다 이겁니다. 교웅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을 감행할 시 군사적 지원 발언을 꺼냈었지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모국의 피해 사진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의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 전범들이 2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지도자가 언급했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의 분명한 예가 아닌가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이 말한 대로 됐으니 무기 달라 이거지요? 이처럼 경의 발언이 심각했던 이유는 우선 러시아를 적으로 만든 것과 또한 가정이라는 핑계가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 경이 말한 가정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게 국제 대결에서의 냉혹함이 아니겠습니까? 민간인의 대공습만 있다면 군사 지원을 하겠다면 군사 지원을 원하는 우크라이나나 미국 혹은 러시아까지 얼마든지 직간접적으로 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공작이라는 것이며 이는 그동안의 전쟁사에서 수도 없이 있어왔던 일들이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의 가벼움이 대한민국은 물론 동아시아까지 흔들 판인 것인데 백악관 가서 마이크 잡고 롱롱 타이머고를 외치며 황홀경에 빠져있는 경을 당장 끌어내지 않으면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었던 대한민국의 국위와 국격이 그야말로 롱롱 타이머고가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